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섭과 융합적 사고의 2주차 첫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과목의 오리엔테이션과 통섭형 인간행위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선행적인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전문가들의 강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첫째 시간은 제가 선행적인 안내하는 그런 수업을 갖도록 하고, 둘째 시간은 진정 전문가의 소견을 강의로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13주간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15주는 우리가 기말고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의는 삽질은 땅을 딛고 기술은 인문을 딛고 하는 이 강의 주제를 우리가 생각거리나 또는 제가 제시한 숙제하기와 출제하기를 제가 소주제로 정해 보았습니다. 자, 삽질한다는 것은 땅을 파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기술이라는 것은 테크놀로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인문학은 아니죠. 그러나 기술이라는 이 자체는 기술 자체만 가지고서는 존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통섭이라는 용어를 우리 한국에 최초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화여대 자연과학부의 석좌 교수로 계시면서 에코과학연구소 소장으로 봉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의 관장이시고요. 그리고 또 서울국제생태학 공동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력을 보니까 서울대 동물학을 전공하신 분인데요. 그야말로 이제 생태학을 석사를 거치고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하버드 시절에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교수의 제자로 있으면서 윌슨이라는 분이 지은 책을 번역해서 우리 한국에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이자 융합 지식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중요한 화두를 던져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좌우명은 알면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사랑과 기초과학의 전도사로서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로서는 과학자의 서재, 다윈 지능, 통찰, 통습의 식탁 이런 저서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도서관에도 다 구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 문헌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도서관을 이용하고 우리가 수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이제 강의실에서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학문의 깊이와 넓이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기만의 전공을 고집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시대가 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미지 연상을 통해서 보면 그야말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그 방향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막 엉켜져 있잖아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이제 거미줄처럼 막 엉켜져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나의 한 부분을 가지고 나의 전공을 살리고 전문성을 가진다 하는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떠한 자기의 전공만 고집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시대적인 당면하는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여러 분야가 함께 덤벼들지 않으면 실마리조차도 찾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통섭하지 않으면 착수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통습과 융합적 사고의 방법은 생활에서의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왜 불편한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편함을 느끼지조차 못한다고 한다면 삶에 있어서의 더 편리함과 또 우리의 삶을 더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것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기에 근접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생겨졌을 때에 그 통섭하는 사고를 가졌을 때, 융합적인 사고를 가졌을 때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또한 통찰력을 가지고 분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그 융합적 사고입니다. 통섭과 융합적 사고를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고민해 보는데, 상당한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는 추위라든지 또 우리가 그 문명의 이기 속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불편한 점도 있고요. 또 기후 탓도 있고요. 또 이렇게 대기의 오염이 또 있고요. 오늘날 같이 이제 이런 바이러스의 위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지구촌의 위기 이런 것도 있고요. 소통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이렇게 산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잡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러면 내 전공을 살려가면서 내 인생에 이것을 올인하겠다. 이런 생각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옛 사람들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과학, 또 인문학, 기술, 인문사약 이렇게 따로 나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도 있고 또 선교학도 있고 또 영문학도 있고 또 교육학도 있고 그런 반면에 또 우리가 이제 체육 계통의 또 학과도 있고 또 우리 간호학과도 있고 또 경제 경영학과도 있고 법학과도 있고 그러면서 또 ICT 학과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술 하나만 가지고서 뭔가 내가 직업을 얻어서 이제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업인으로서 살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만만치 않은 우리의 미래 시대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파인만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진 최무영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물리학 강의를 할 때에 실제적으로 수학을 전혀 몰라도 물리학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글을 썼었어요. 우리가 뭐 이게 보니까 루트도 있고 뭐 이게 뭐 저는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상대성의 그 원리의 이런 기호도 있고요. 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데 진정 이 그 물리학 강의 속에는 전혀 쉽게 그렇게 써놓았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수학을 몰라도 우리가 물리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왜 원리가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 과학과 인문학은 분리가 되어진 것이 아니고 다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과 공학은 하나인데 하는 방법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인문학은 왜를 물었고요. 공학은 어떻게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논리를 따져서 뭔가 이루어내는 그 방법들을 질문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공학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뭔가 생활 속에서 느껴졌을 때 우리 생활 속에서 뭘 화장실에 갔다가 그 볼일을 다 보고 자변기에서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왔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휴대폰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내가 그 필요에 따라서 내가 여러 가지 화장실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서 올려놓았던 휴대폰을 깜빡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휴대폰을 사용하는 가운데 내가 잠깐 어디 놨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놓아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니까 문 앞에 그 화장실의 그 고리의 앞에다 선반을 하나 얹어 나오면서 그 고리를 열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 선반에 이미 내가 사용했던 그 휴대폰이 놓여져 있을 때 그러면 내가 그걸 전에는 내가 까먹고 잃어버릴 뻔했지만 지금은 그걸 반드시 챙겨서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선반을 만드는 조그만 그것의 어떠한 기술적 의미를 거기다가 해서 제작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인문학의 필요성, 우리가 기술만 가지고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숙제를 넘어 출제를 하라. 우리는 자동차를 잘 만들어라. 그런데 이런 숙제가 딱 떨어지면 자동차를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뭐 현대, 기아,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잖아요. 뭐 어려운 회사도 있지만은 그 세계적인 자동차의 제품을 지금 생산하고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거는 숙제입니다. 숙제라는 것은 과제죠. 그게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뭐 사장이든 뭐 그 밑에 있는 어떤 상급자가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문제를 냈어요. 그거 만들어라. 과제를 냈으면 그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하부에 있는 우리들은 그 문제를 받고 푸는 것을 열심히 풀지만은 정말 그 문제를 출제를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내고 또 문제에 대한 것을 내가 해결하고 세계가 우리를 따라오게 한 게 있는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죠. 전 세계에 아주 앞서가는 사람들,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여러 사람들 인물을 들었습니다만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훌륭한 그 CEO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대표자들이 만든 거는 문제를 출제했다. 문제를 출제하니까 문제를 받고 함께한 자들이 그 문제를 같이 풀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실제적으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기술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인문학은 혹은 기초 교양이라는 것은 애플을 자기가 창의적으로 만들었지만 애플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술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트, 즉 말하자면 아주 자유로운 그러한 기술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어져서 융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여기에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지 않지만은 또 훌륭하신 분들, 앞서가신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무엇이 통섭이고 무엇이 융합적인 사고인지를 우리가 캐치하고 이것을 그냥 내가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나의 전공과 아울러서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한번 길러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우리 보면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화로도 많이 보고 하지만은 재미로만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냥 재미로 즐기는 입장이 아니고 이것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 한국인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터가 이 아바타에 참여하고 있었다. 영화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에 그래픽 애니메이터로 참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숙제를 내면 그대로 열심히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문제를 풀려고만 노력하지 문제를 내려고 하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내려고 하면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을 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지, 무엇이 이롭게 할 것인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것을 공급하면 뭔가 큰 사회에 공공의 이익을 주고 우리가 경제적인 부도 얻으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즐거움과 행복, 엔터테인먼트를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숙제를 받아서 열심히 만들어내는 일, 그러니까 하청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청을 수주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지만은 아바타를 구상해내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게 아바타라는 것은 인도의 어떤 신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기에서부터 나온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림 그리는 것도 잘하죠. 전체적으로 어떤 뭔가 인물에 대한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어떤 테크닉적인 그런 것들은 잘하지만은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이어내는, 엮어내는 이것을 좀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런 의미만 있지 않고 나는 지금 그 어떤 의미에서 그 기술이 아니고 이제 인문학만 있는데 나는 그런 건 좀 잘 하는데 그럼 뭐 기술이 없으면 그럼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인문학만 있으면 아바타와 같은 작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왜 기술이 없는데요? 그좀 뭔가 필요에 의해서 머릿속에서 그려질 수 있는 것들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스토리텔링은 바로 그런 것들의 근거가 없으니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없이 인문학만 있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위에 인문학이 세워질 때에 세상이 놀라워하는 경탄스러운 작품이 탄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훌륭한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과학기술 위에 인문학적 통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를 제가 이제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들 뭐 이런 것들 꿰뚫는 인문학적 통찰의 중요성을 인식한 앞서간 사람, 앞선자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스티브 잡스, 제임스 카메론, 뭐 주커버크 뭐 이런 사람들, 이 세상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 아이고 나 그런 사람 안 되고 나 평범하게 그냥 살래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누구든지 열려있는 가능성이 있고 개연성이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사람, 천재성을 가진 사람 그뿐만 세상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 속에 있는 그 잠재력을 아주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하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 물이 없어서 우물을 파야 되는데 파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우물을 파려면 우선 넓게 파야 되는 거예요. 깊이 파는 것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깊이 파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우선 파야 돼요.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그 널려져 있는 그 정비된 책들을 우리가 다 섭렵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의 세계에서 혼자 넓게 파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푹 빠져봐야 되는 거예요. 말도요. 우리가 이제 이 언어 기술도 실제적으로 많이 접해보고 그 서적을 읽어본 사람, 많은 서적을 읽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많은 것을 엮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넓게 다양한 서적을 읽은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도 모르게 깊이 파괴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자기도 스스로 체득하게 된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삽질하는 것에서부터도 이런 그 원리를 체득하게 되죠. 자기가 삽질할 공간을 확보부터 해야 하는 것이 원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깊이 판다는 그 의미를 한번 이제는 깨달으면 확보부터 하고 나서 나는 이제는 그 물이 넣어든 말든 이제 다 했어. 이거는 중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넓게 파고 자기가 깊숙이 들어갈 정도로 파고 난 뒤에 이제는 이 깊이 팔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이 태생적으로 DNA가 그렇지 못해요. 나는 뭐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IQ가 그렇게 높지 못해요.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건 능력 탓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섭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넓게 그 다음에 깊게 팔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 자세가 있게 되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지 못한 새로운 통섭형 인간으로서의 거듭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통섭의 개념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파는 거 보세요. 열심히 파요. 지금은 이제 넓게 파는 그런 과정이 있죠. 여러분은 지금 아주 깊게 파는 준비보다는 넓게 파는 이런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통섭이 필요한 까닭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통섭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그 아주 신조어예요. 통섭은 컨실리언스라고 하는데요. 그 통할 통자, 결합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1 더하기 1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합쳐지는 것이 아니고요. 물리적인 결합, 융합, 녹아서 하나로 합쳐진 화학적인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학문 간의 어떤 경계가 없이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술만 터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엮어낼 수 있는 서로 간에 한 분야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다른 분야 다 주위에 함께하는 학연 간의 관계를 이어낼 때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분야의 지식과 통섭적인 연관이 있어야만이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진정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행보가 우리가 애써 만든 학문의 경계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통섭은 참 어떤 한 분야로는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볼 때에 어떤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게 되어지고 경제가 아주 여러모로 어렵고 힘들어졌을 때에 어디까지로 내려가는가 하면 인간의 심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서 우리가 한번 전선줄을 한번 보세요. 전선줄을 보면 지금은 다 신도시가 돼서 스마트 시티가 되니까 지하로 다 전선이 되어지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다루다 보면 연을 날리다가 그 실이 걸려요. 어디 걸리면 전선줄이 걸리죠. 그러면 전선줄이 아주 이게 산만하게 거미줄처럼 쭉 퍼져 있는데 그걸 엉켜 있는 것들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과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또 통섭이라고 하는 것은 융합적 사고의 어떠한 이루어내는 어떤 과정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본다면 융합은 딱 한마디로 비빔밥 같은 거예요. 비빔밥.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조상들이 이제 먹다 남은 음식들, 그러니까 뭐 명절을 지나고 나면 남은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음식을 처리하려고 그것을 이제 식탁 위에 올려놓고 뭐 여기에 보면 계란 지단을 아주 썰어서 이제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채소들 그 다음에 뭐 먹다 남은 것들 아주 버리기는 아깝고 또 금방 있으면 또 쉬니까 이런 거 다 잡다한 것들 뭐 김 부스러기까지 해서 고추장하고 그 다음에 깨소금 넣고 나물을 확 해서 막 비비죠. 그래서 이런
비빔밥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좀 더 하려면 이제 고기도 좀 얹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주 참기름까지 치고 그럼 아주 비비면 기대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맛이 나온다는 거예요. 융합은 바로 비빔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조상님들이 그 음식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융합은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쉽게 이제 포스트잇이 이제 그 아주 유용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포스트잇 사용할 때 보면 사용은 앞면에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뒷면을 붙여서 또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그것도 삶에 있어서 편리함을 주는 여기에 기술이 들어가고 아이디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융합의 산물이다. 그래서 융합의 연구는 절대 실패가 없어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깨우치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만나 부딪히면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일들, 이런 것들이 그 바로 우리가 이 통속과 융합을 배우게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뭔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어떠한 해결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섭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좀 하려고 하면 그 책이 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아마 시중에 이게 품절이 됐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뭐 헌책방에서 여러분 구입하시면 좋겠는데요. 그것도 좀 어렵다고 하면 어떤 다른 방법은 지금 사실상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하는 것을 좀 곤란함을 제가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책을 좀 요약을 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이제 통해서 공부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는 것은 자기 전공을 우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1학년이신 분들은 전공을 공부하기보다는 교양 과목도 이렇게 하고 기초 학군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공부를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책들을 참고하시고 또 도서관 이용도 좀 하시고, 여러분 이제 아직 학교 투어를 못 하신 분들은 학교 투어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좀 학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져서 학교 캠퍼스 생활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강의가 끝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인 최재천 교수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나오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청취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제가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과 먼저 인사를 나누고요. 곧 이어서 여러분 좀 쉬었다가 최재정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